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세미 플레어 스커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패턴을 가지고 이번에는 랩 스타일의 세미 플레어 스커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패턴을 보시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체크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패턴을 다른 부직포 위에 올려서 온전한 패턴으로 다시 만들어 놨고요. 그때는 1.5, 3cm, 1.5 벌렸었거든요. 원단이 여유가 있었고 그때는 원단의 위아래가 없어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플레어 폭을 좀 넓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단도 얇았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면지입니다. 한쪽은 체크고 한쪽은 솔리드인데 양면 다 이용해서 입을 수 있는 좀 두꺼운 모직 스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플레어 분이 많으면은 골반도 커 보이고 옷이 좀 부하고 뚱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단이 이 상태 그대로 쳐져 주는 게 아니라 플레어지만 뻗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A라인 종 모양 같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힙 둘레에 맞춰서 1cm, 2cm, 1cm 그때 제가 허리 둘레하고 힙 둘레 4등분 한 거의 차이가 4cm 였거든요. 그래서 1, 2, 1cm 차이 나게 벌려서 이렇게 온전한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 패턴을 대고 미리 제가 3장을 재단을 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이 원단이 체크 쪽 말고 뒤에 솔리드 쪽에 얼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재단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잘라냈거든요. 여러분이 하신다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단은 모직은 보통 대폭 150cm 폭이 많거든요. 여기 밑단을 재보시면 지금 70cm 정도 됩니다. 150cm 대폭이면은 반 접어서 75cm니까 한 폭에 이 스커트 패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체 길이는 80cm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대폭 원단으로 2마를 사시면 이렇게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마 반이 들긴 하지만 길이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2마를 사셔야 이 패턴이 나옵니다. 150cm 대폭 원단 2마, 그리고 패턴, 직각자, 방한자, 재단 가위, 핀 쿠션, 초크 있어야 되고요. 허리 부분에 늘어나지 말라고 0.5cm 폭 다대 테이프 붙여줄 거라서 다대 테이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단은 양면지예요. 양면지는 이렇게 원단 2개가 합쳐져 있는 거라서 이 원단 사이를 다 갈라줘야 되거든요. 그때 가르기 위해서 필요한 쪽가위나 실뜨개, 송곳, 이거는 눈썹 뽑는 집게인데요. 눈썹 뽑는 집게 있으면 편합니다. 이 4가지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부위에 따라서 또는 내가 편한 도구를 가지고 이용해서 원단을 갈라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올린 1단계를 위한 양면 케이프는 직사각형이었고요. 가장자를 그냥 다 원단을 갈라서 안으로 시접을 접어넣고 공구르기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재단된 게 3장이잖아요.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데 연결되는 부위를 가장자를 모두 다 가르진 않습니다. 어디는 갈라줘야 되고 어디는 시접을 가르지 않아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봉틀로 땀수 제일 크게 해서 눈에 띄는 실 가지고 가장자리를 시접을 갈라줘야 되는 곳을 한번 박아줄 겁니다. 일단 그 작업을 끝내고 나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원단을 갈라줘야 되는 곳을 재봉틀 땀수 크게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뒷판이에요. 뒷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곳 사면이 되겠죠. 사다리 꼴이지만 사면을 다 1.5cm 간격으로 땀수 제일 크게 해서 스티치를 줬습니다. 뒷판 쪽으로 시접이 넘어가야 돼서 뒷판은 사면을 다 원단을 갈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에 오는 건데요. 자,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 뒷판이랑 앞판의 옆선이랑 서로 옆선이 연결이 될 건데 옆선이 연결될 때 원단을 양쪽 다 갈라주진 않습니다. 보통 시접을 뒷판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시접이 가는 뒷판 쪽에다가 원단을 갈라주려고 스티치를 넣고요. 앞판에는 원단을 갈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판에 원단이 이렇게 갈라지면 앞판 원단을 이렇게
이 뒷판 원단 갈라진 사이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봉제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앞판과 뒷판의 옆선이 서로 봉제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접을 양쪽 다 갈라주지 않는다. 내가 시접을 보내고 싶은 쪽은 갈라줄 거고 보내지 않은 쪽은 갈라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랩이기 때문에 허리 부분, 앞부분, 그리고 밑단 부분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스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이것도 앞판인데 반대편이죠. 요렇게 옆선이 연결이 돼야 돼서 뒷판의 옆선은 원단을 갈라주지만 앞판 옆선은 갈라주지 않을 거라서 스티치가 없고요. 반대편 앞판과 대칭되는 모양으로 허리선, 앞, 그리고 밑단은 또 갈라줄 거라서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커트 3장의 원단 가르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대 테이프 붙여줄 건데요. 허리 부분에만 힘 받도록 다대 테이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만져보면 체크 쪽 원단이 조금 더 얇거든요. 0.5cm 폭 다대 테이프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체크 쪽에다가 0.5cm 폭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는데, 요 끝부분에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늘어나지 말아야 될 곳, 힘을 받아야 되는 곳에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셨으면 나중에 이쪽 부분은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한번 다려주고, 이쪽 원단도 반 이렇게 접어서 여기 위에 공구르기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입을 때 조금 덜 늘어나겠죠. 지금은 여기 옆선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에 다대 테이프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두 개도 허리 부분에 다대 테이프 작업을 해주세요. 허리 부분에 이렇게 다대 테이프 붙였으면 이제 옆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솔리드 원단, 무지 원단을 재봉 툴로 박을 거고요. 체크 원단은 손바느질 해줄 거고요. 그래서 무지 원단끼리 마주대고 놓으시고요. 여기를 젖힌 다음에 여기 한 겹이랑 여기는 갈라지지 않아서 두 겹이니까 요거를 한 번에 같이 박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젖혀서 요 끝에서부터 0.5cm 내지는 0.6cm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세 겹을 박아주는데, 요 끝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세 겹을 다 박아버리면 커트 단 같은 경우에는 시접이 여기도 갈라져야 되는데 이미 여기가 박혀버리면 갈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곳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쪽 뒷부분에 1.5cm 이 선에서 내가 박으려고 하는 0.5 내지 0.6cm만큼만 가위밥을 주세요. 요렇게 요 뒷부분을 가위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박을 때는 여기를 젖혀서 이쪽도 젖히고 단 부분은 두 겹만 박으시는 거예요. 1.5cm 정도는 두 겹만 박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세 겹을 박아 주시고요. 이쪽 끝부분에 가서도 위에 시접이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끝부분에 0.5 내지 0.6cm만큼 여기에 이쪽 편에 가위밥을 주세요. 그러고 박을 때는 이것도 젖히고 이쪽도 젖혀서 요 끝부분에 또 1.5cm만큼은 또 두 겹만 박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박아주셔야 붙었을 때 여기 사이가 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박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세 겹을 박는데 여기 단 부분하고 허리 부분은 시접이 각각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원단을 가르지 않은 쪽 밑단만 갈라져 있으니까 거기 부분을 내가 박아주려고 하는 시접 길이만큼 이렇게 가위밥을 주고요. 여기를 젖혀두고 여기는 원래 다 젖혀서 박아주세요. 이쪽 끝부분도 다 와가면 뒤에 가위밥 넣은 거 이렇게 딱 젖혀서 요 끝에 1.5cm는 두 겹만 박힐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쪽을 이렇게 봉제를 해주셨으면 나머지 옆선도 봉제를 해주세요. 재봉 틀로 봉제하는 곳은 랩 스커트에서는 양 옆선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지 원단끼리 박아줄 거라서 이렇게 마주대 주시고요. 체크를 맞춰가면서 이쪽 갈라져 있는 쪽 여기를 하나 젖히고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갈라져 있는 원단 쪽에 박아주시는데, 이 원단을 젖혀두고 여기는 세 겹을 박지만 시작하는 곳이 원단을 갈라주지 않은 쪽을 들쳐서 1.5cm 부분 요만큼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끝에서
0.5 내지 0.6cm만큼만 가위밥을 주세요. 가위밥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 1.5cm 갈라진 곳은 이걸 또 젖혀서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2겹만 박히고 그거 이상으로는 여기서부터 해서 3겹으로 박히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도 원단을 갈라주지 않은 쪽에서 밑단 1.5cm 돼 있으니까 이쪽 1.5cm 선에 맞추되 0.56 정도만 이렇게 가위밥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박을 때도 윗부분까지는 3겹을 박아주지만 끝부분에서는 여기도 젖히고 이쪽도 젖혀서 이 끝부분 1.5cm는 무지원단 2겹만 박아주는 겁니다. 봉제를 시작하는데 여기 젖히고 이쪽 시작 부분 이렇게 젖혀주세요. 끝부분도 다 와가면 이 뒷부분에 가위밥 준 거를 시접을 완전히 젖혀서 2겹만 박아주시는 겁니다. 스커트가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모두 다 연결이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재봉틀로 박혀 있고요. 이쪽 부분은 끝까지, 무지 원단은 끝까지 자기들끼리는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가위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여기까지는 3겹 박히고 여기서는 2겹만 박힌 거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냐면 이쪽 시접을 안쪽으로 보내주시고 나머지 이쪽 시접을 덮어서 공그르기로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이쪽 편을 하실 때는 체크 잘 맞춰가면서 이런 식으로 공그르기를 해줄 거고요. 원래 공그르기는 실 한 홀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모직이라서 원단도 두껍고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2겹을 가지고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에서부터, 요 정말 끝에서부터 공구르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봉제선이 있거든요. 재봉틀로 박은 봉제선이 가려질 수 있게 덮어주셔야 됩니다. 봉제선이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체크에 맞춰가면서 공구르기를 해주시는 거죠. 가위밥을 넣은 부분은 특히나 거기가 이제 올이 풀리거나 터지지 않도록 그쪽 부분에 살짝 더 덮어서 자, 요런 식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요쪽 선하고 요쪽 옆선하고 양쪽 옆선 모두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위밥을 주고 3겹에서 2겹으로 바꿔 박았기 때문에 여기 가위밥 표시는 있지만 공구르기 하면서 넘어갔고요. 요렇게 이쪽 위쪽이 시접이 이렇게 갈라진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시접은 안으로 각각 접어서 이렇게 꽂아줄 거고, 여기 밑단 같은 경우에도 가위밥을 넣어서 3겹 박다가 2겹으로 옮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이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안으로 접어넣고 이쪽도 안으로 접어넣고 공구르기를 합니다. 면적이 좀 넓어지긴 했는데 전체 스커트 가장자리를 모두 다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스커트 3판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인데 여기 가장자리를 모두 다 공구르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다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공구르기가 다 끝이 나면 이제 다림질 한번 해주세요. 지금 손바느질하고 하면서 그 부분이 살짝 울기 때문에 원단 하나 덮어주시고 바느질 된 곳, 봉제가 된 곳들을 다 솔기선을 한 번씩 다려주세요. 그리고 원단이 2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한쪽만 다리지 마시고 뒤집어서 반대편에서도 다려주시고요. 옆선 솔기뿐만 아니라 공구르기로 마무리한 밑단이나 앞 중심선이나 다 한 번씩 다려주세요. 손바느질 한다고 약간 우글우글 거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기를 다 다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안쪽에다가 스냅 버튼을 달아주려고 하는데요. 스냅 버튼이 지금 15mm라서 4개 정도 달아줄 거고요. 여기 그리고 이쪽 솔기 부분의 끝을 내시고 이 사이를 3등분을 해서 총 4개 정도는 해야 이제 스커트에 힘을 받을 수 있어서요. 4개 스냅 버튼 달아주고 반대편 이 위치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스냅 버튼 위치 맞춰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버튼 보시면 여기는 4군데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서 천으로 싸져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구멍이 대강 어디 있는지는 알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춰서 양면으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표시가 나지 않게 원단 2겹 중에 1겹에만 바느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땀 정도 뜨셨으면 이 원단 2겹 사이로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뒤에서 표시가 안 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매듭 하시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당겨서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총 4군데를 3땀 정도씩 해서 위치 맞춰서 해주시고, 반대편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게 스냅 버튼 4개를 모두 다 위아래로 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4개, 이쪽 편에서도 4개 스냅 단추가 달렸습니다. 세미 플레어 랩 스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4개씩 스냅 단추 달아줬고요. 체크가 보이게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 또는 뒤집어서 무늬 없는 곳으로 해서 심플하게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커트 하나로 체크와 무지로 입으실 수가 있고요. 스냅 단추를 달아주니까 양면으로 모두 다 입을 수가 있고요. 여자 옷은 항상 입은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 편이 올라오게 되는데, 스냅 단추를 달아주시면 이 방향이나 저 방향이나 모두 다 오른쪽에 올라오는 여밈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만든 세미 플레어 그 가죽 느낌 나는 스커트에 비해서 벌림분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차분한 A라인으로 떨어지고요. 재봉 틀을 사용한 곳은 양 옆선 박을 때 뿐이고, 그 외에는 다 손바느질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커트는 2단계를 위한 스커트고요. 체크 맞춰서 재단하는 것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롱 스커트가 완성이 됩니다. 랩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걷거나 움직일 때 스커트가 들쳐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양면으로 다 사용을 하려다 보니 모직 스커트지만 안감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속치마를 같이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겨울옷이라서 정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로 스커트 2장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